이어서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월요일은요, 한 주간의 시장 이슈전을 미리 점검하고요, 전략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휴가철이라 그런지 조금 뜸합니다. 시장도 그러고요. 예, 여의도도 좀 한산한 상황인데 예. 이번 주가 또 7월 마지막 주이잖아요. 예. 이번 주 시장 전망 어떻게 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에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휴가를 떠나신다 하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부터 이제 슈퍼위크라고 불리우는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줄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클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도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현대제철, 또 미국 같은 경우 오늘부터 이제 테슬라가 포문을 열죠. 여기에 인텔이라든지 보잉,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또 더군다나 이제 카카오뱅크 뜨겁게 오늘 내일 또 달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선 반영해서 상승하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실적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충분히 하실 텐데요. 실적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그 7월 중순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호실적이 나올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에 시장이 새롭게 상승 전환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반대적으로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은 시장의 호실적에 반응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변동성 확대를 조금 대비한 소극적인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의 핵심 이슈들 체크하겠습니다. 미국의 FOMC가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수요일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테이퍼링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면서 갔고요. 그렇죠. 미국 10년물 금리도 올라서 걱정이었는데 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담은 좀 덜었습니다. 이번 FOMC는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FOMC를 하게 되면은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요. 네. 이제 9월 달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있어서 관심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네. 미국 시장으로 수요일 날이죠.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기존의 입장을 그냥 계속해서 유지하는 선에서 얘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창궐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7월 달에 시장의 변화 요소였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FOMC가 이런 것들을 수치상으로 받아보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그렇게 촉박하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는 그런 스탠스를 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도 바라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조금 저하되고 테이퍼링을 조금 연기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언급이 나오지 않겠는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특별히 변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의외의 변화가 또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번에는 무난히 넘어가고 9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 오히려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카카오뱅크의 일반 공매 청약이 오늘 내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잠깐 나고 나면 또 청약 경쟁률 그렇죠. 얼마의 돈이 몰렸다 얘기가 나올 텐데 청약 한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고요. 청약 전략하고 또 관련주 카카오뱅크 상장되고 나서의 이제 또 전략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또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카카오뱅크가 오늘 내일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9,000원 공모가에 1인 1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 돈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요즘 계속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1인 1계좌이기 때문에 잘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카카오뱅크 청약하실 수 있는 것은 예민수 PD님도 예민수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밸류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공모주를 청약하시는 부분들은 이득을 보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공모 이후에
따상을 바라보고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다. 지금 카카오뱅크도 한 차례 가격 조정을 있었고요. 카카오페이도 증권 금감원에서 이번에 상장을 하반기로 미뤄놨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재 지금 밸류에 대한 논란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다. 아무리 기관 투자들이 많은 돈이 몰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일단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일종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곧 상장될 예정인 크래프톤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 뭐 전반적으로 야놀자 관련주까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테마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의 접근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시각을 조금 바꿔서요.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은 좀 위축됐죠. 예, 그렇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예. 부담 때문에 돈들이 좀 빠지고 비트코인은 이제 뭐 3만 달러가 위협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마존이 가상화폐 시장 진출 검토설입니다. 검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랬는데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하고도 이제 자금이 이제 위험 자산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쏠렸다 오가면서 예. 중요한 잣대가 되지요. 전망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4천만 원을 지금 우리나라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글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방향성이 맞느냐라고 봤을 때 정확한 워딩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했는데 아마존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가상화폐가 아니고요. 블록체인과 관련된 인원을 선발을 해서 그 인원을 하여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검토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든 기업들이 저는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이것은 정말 뭐 기업 보안이라든지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것은 적극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이꼬르 가상화폐,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가상화폐를 취급한다로까지 얘기가 발전되는 것은 조금 경계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아마존이 테슬라처럼 가상화폐를 차량 대금으로 받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 당연히 그 인력을 뽑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크나큰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앞선 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은 달러와 기준으로 38,400달러입니다. 네. 지난번에 3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아마 깨졌을 거예요. 살짝 그죠? 깨졌습니다. 살짝 깨졌다가 거의 뭐 38,000달러까지 왔으니까. 그러나 이런 변동성을 뉴스 하나에 이 머금고 있다는 걸 이제 투자자들이 아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설마 잡코인 이런 거 많이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전략주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좀 종목별로 보면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오늘 내일 이제 카카오뱅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 발표는 뭐 경제 지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네. 수요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목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 LG전자가 있고 화요일 날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화요일 날 SK하이닉스고 목요일 날 LG전자, 삼성전자가 있다라는 것들 좀 바로 보셔야 되고, 일단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잉과 현재 지금 뭐 애플 이런 것들이 화요일, 수요일 날 미국 기업들이 대거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를 시발점으로 해서 따라서 미국에 있어서의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국내 시장에 관련주들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지금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이번에 기업 실적 발표하는 일정들이 정리된 것들이 대규모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하나 프린트 해 놓으신 다음에 새벽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 장 마감에 기업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과의 연관성 꼼꼼히 체크하는 한 주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기업 경제 지표보다 기업의 실적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관련된 주라든지 뭐 메타버스 이런 단기적으로 또 테마가 도는데요.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일단은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상장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좀 시세 분출을 좀 많이 했죠. 거기나라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상당 부분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조정 시마다 모아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여느 테마와 마찬가지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지난번에 실적 발표했잖아 이러신 분 계실 텐데 예. 그런 기업은 이제 잠정 실적을 미리 좀 발표를 하고요. 큰 기업들은 이제 확정 실적을 이번 주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주간 전략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